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돈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이콘TV, 오랜만에 다시 단독으로 인사드리는 에디터 록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죠. 이제 막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정확한 개념을 몰랐던 적 있으시죠? 궁금하긴 한데 너무 기초적인 것 같아서 나만 모르나 싶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랬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럴 때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콘TV가 재테크 초보자들을 위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용어는 경제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 단어,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이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슬프지만 오늘 영상을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완전 초보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쁜 독자들을 위한 핵심 정리. 이거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코스피 시장은 대기업 주식, 주로 우량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과 신기술 등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성장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증권시장은 크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뉘는데요. 둘 다 한국거래소, 즉 KRX가 관리하긴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회사는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 주 이상, 또 일반 주주 5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주식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시장을 줄여서 그냥 코스피 혹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만큼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장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주로 코스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또 주식 가격 자체도 좀 싼 편이랍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을 줄여서 흔히 그냥 코스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각각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높아질 때 막 환호를 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코스피에 속한 회사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경제 뉴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한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지만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는 주목을 덜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기술 벤처기업들이 많은 만큼 바이오나 첨단 산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수죠. 코스피는 대기업 우량주 중심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 또 상승이나 하락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는 걸 좀 더 선호하시겠죠. 반면 코스닥은 벤처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가격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이에요. 흔히 말하는 몇백 원짜리 동전주들도 자주 볼 수가 있죠. 또 상승이나 하락의 폭도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반대로 크게 손실을 입을 확률도 높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위험성도 높은 편이죠. 이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둘 다 특정한 기준 날짜의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 혹은 얼마나 내렸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 합계를 100으로 환산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 합계를 10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기준과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주가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계산법은 복잡하기만 하고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긴 해요. 중요한 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대략 어느 수준인지 혹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2021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약 2970선 안팎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 99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코스피 200 혹은 코스닥 150 이런 이름들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200개를 추린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상위 150개를 추린 거겠죠.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종목만 추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대표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KRX 300이라는 지수도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300개 추린 지수라는 거 교양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인덱스 펀드 혹은 ETF 같은 주가 연동형 상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주가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ETF나 인덱스 펀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주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같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